자,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9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임 서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임 서버는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임 서버가 우리가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임 서버의 개념과 작동을 잘 이해해야만 다음 서버들도 무난히 진행이 됩니다. 자, 네임 서버 먼저 개념 개요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임 서버는 DNS 서버라고도 불러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이 www.nate.com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웹서버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IP 주소로 변환을 해야만 그 컴퓨터에 접속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서 뭐 종로 서적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고 싶으면은 여기다 뭐예요? 내비게이션에 종로 서적 하면은 찾아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로 서적이라는 곳은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위치가 있는 거죠. 주소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GPS 위치도 좋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종로 서적 하면은 일로 찾아가자. 그러면은 그 위치가 내부적으로는 딱 찍혀서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는 것처럼 DNS 서버, 네임 서버도 IP 주소가 아닌 이름, 도메인 이름이죠. 이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실제 IP 주소로 변경돼서 글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임 서버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약간 이거는 과장한 얘기긴 한데 그냥 개념을 살피기 좋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는 네임 서버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맨 처음에는 당연히 컴퓨터 대수가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성이 묶인 게 예를 들면 두 대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한 대는 IP가 1.1.1.1, 두 번째는 2.2.2.2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두 대면은 그냥 IP 주소만 외우면 있으면 되죠. 그럼 되지 뭐 굳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접속이 된다. 왜 외우면 되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인터넷상에 접속되는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전화번호 외울게요.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전화 가진 사람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쓰죠? 수첩 같은 거다 적어놨겠죠. 그 휴대폰으로 치면요. 휴대폰의 주소록 생각하셔도 돼요. 그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거를 보고 주소록에 근데 전화번호부터 써놨지만 뭐 홍길동, 이순신 이렇게 사람 이름 적어놓죠. 그러면 그것만 딱 누르면 전화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기법이 바로 호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이 파일이 들어있어요. 모든 컴퓨터는 다 있거든요. 이 파일 안에 방금 얘기한 자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IP 주소를 직접 적어놔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실습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호스트 파일을 열면 이렇게 적혔어요. 앞에가 도메인 이름, 앞에가 IP 주소, 뒤에가 도메인 이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치잖아요. 이걸 치면은 이걸로 접속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로컬 호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죠. 걔가 127.0.0.1이죠. 그것도 역시 여기 써 있습니다. 물론 안 써 있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호스트 파일이 있고요. 윈도우즈에서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C 밑에 윈도우즈 시스템 3이 드라이버즈 밑에 etc 밑에 호스트스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etc 밑에 호스트스고요. 두 개의 역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네임 서버를 하고 있는데 네임 서버가 리눅스 전용의 서버는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네트워크 원격 접속 서버 있죠? 뭐뭐 배웠죠? 텔넷 서버, SSH, VNC. 걔네들 역시 윈도우즈에서 작동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비록 리눅스를 하고 있지만 네임 서버든 뭐든 모든 서버는 리눅스와 윈도우즈 둘 다 작동을 합니다. 물론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조작법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 호스트 파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외웠고 인터넷상의 컴퓨터가 수십 대 수백 대 되니까 호스트 파일에 적어놓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컴퓨터가 막 한두 대 아니라 수십만 대가 수백만 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스트 파일에 적어놓을 수도 없게 됐어요.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전화번호로 칠까요? 만약에 어떤 가게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래도 이 가게가 문 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화번호 없앨 수도 있고 또 가게가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IP 주소가 고정된 게 아니라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개념이죠.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유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가 당연히 내 수첩에다가 이걸 적어 놓는 건 불가능해요. 왜? 수십억 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네임 서버입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가 나온 거예요. 또 네임 서버는 114 전화번호 안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거의 안 쓰니까요. 그렇긴 한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저희 집에서 전화를 걸 때요. 제가 전화번호를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114라는 곳에 전화해요. 전화번호 지금도 눌리긴 하거든요. 114라고 누르면은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무슨 동에 무슨 가게를 알려달라. 그럼 이분이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런 동일한 개념이 바로 네임 서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는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죠? 114라는 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전화를 걸 때 114에 걸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치킨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전국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관리하잖아요.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다 전화해서 치킨을 시키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네임 서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화번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거 진짜 얘기하면 우리는 웹브라우저 상에서요. 위에다가 아까 www.nate.com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컴퓨터는 진짜는 네이트닷컴이란 컴퓨터는 세상에 없어요. 모든 컴퓨터는 다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네임 서버, 여러분 컴퓨터에 네임 서버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임 서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임 서버는 뭐든 다 알겠죠? 그럼 얘가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네이트닷컴 IP 주소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용자는 행복해졌죠? 왜? 도메인 네임이랑 IP 주소 이런 걸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항상 위에 웹브라우저상의 주소만 치면 도메인 주소만 치면은 바로바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사실은 이 네임 서버 존재 자체도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치면은 접속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서버를 구축하는 사람이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호스트 파일 있죠. 아까 두 번째 수첩 같은 역할이죠. 휴대폰의 주소록 같은 역할. 이 파일의 역할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파일을 좀 조작을 해보려고 해요. 조작해서 이렇게 조작이 되는구나.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파일의 작동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서버를 사용할게요. 서버를 초기화하고 진행하죠. 그래서 초기화를 진행하지 말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깔끔하게 초기화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부팅하죠. 자, 여러분 이제 안 잊어먹었겠지만 서버는 루트 사용자로 접속이 되는 거 아시죠? 자, 터미널 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이럴 때요. 당연히 루트의 권한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실습 계획대로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의 작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쓸 명령어요. ns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nslookup. 얘는 뭐냐면은 IP 주소를 가지고 또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그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네임 서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쓸 거니까 이 명령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서버라고 치잖아요. 그럼 현재 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도메인 서버,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 네임 서버를 얘가 지금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12700인데요. 이 컴퓨터가 지정되어 있는 네임 서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컴퓨터에서 할당되어 있는 네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실제는 외부 컴퓨터 19168 111.2번을 가리키게 돼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저가 요 컴퓨터가 요거다. 요 네임 서버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서요. 도메인줄 써볼게요. www.nate.com 하면요. 자, nate.com의 IP 주소가 이거예요. 이걸 알려줘요. 물론 이거는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제가 이 강좌를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nate.com이 이 IP 주소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알았죠?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www.nate.com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 IP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것도 알아볼까요? 우리 kernel.org 알아볼까요? kernel.org 이거 뭐였죠? 리눅스 커널을 배포하는 사이트였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고 있네요.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세 개를 쓰는 건 이유는 여기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미리 여러 대 준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세 개를 쓰고 있다 치고요. 자, 이번에는 서강.ac.kr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도 하나 쓰고 있네요.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NS 룩업의 역할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NS 룩업은 어떤 역할이에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그 도메인의 IP 주소를 알려준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자기한테 설정되어 있는 네임 서버한테 물어서 알려준다. 이런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네임 서버가 아까 우리 12700인데요. 이게 어디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설정된 파일이요. 이거 이거 세터빈을 할게요. 제가 하나 열고 자, 걔는 캣으로요. 일단 etc 밑에 resolve.conf 요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파일에 보세요. 이거면 name 서버라고 써 있죠? name 서버가 127.0.0.1. 나의 네임 이 컴퓨터의 네임 서버는 127.0.0.1이다.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IP죠. 127.0.0.1이라고 치면은 이 컴퓨터는 요 네임 서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 컴퓨터는 외부에 있는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었죠?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띄우면요. 띄워서 주소로 아무데나 접속하죠. 이제 띄워서 우리 네이트닷컴 아까 들어갈까요? .nate.com 하면 물론 당연히 인터넷이 잘 되기도 해야겠지만 인터넷이 잘 된다, 네트워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얘가 이제 접속이 어떻게 된 거죠? 잘 되죠. 잘 된 이유가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이트닷컴 IP를. 그러면은 아까 알려줬겠죠? 요 주소죠. 요거네요. 요 주소를 알려주니까 요 주소를 알아서 일로 접속한 거죠. 얘가 네이트닷컴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서 IP 알아서 이렇게 접속한 그 상태가 지금 방금 본 요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네임 서버의 작동을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 약간 조작을 해볼까요? 어떤 조작이냐면 제가 그 etc 밑에 resolve.conf 있죠? 이게 항상 여는 파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웹 주소에 여기다가 이걸 쳤잖아요. 치면은 이 웹브라우저가요. 요 파일을 열어봐요. 요 파일을 열어서 이 파일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물어봐서 알아봤는데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어볼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VI로요. resolve.conf를 열어서요.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샵 표시할게요. 샵 표시하면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지운 거랑 똑같아요. 요 내용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닫았다가요. 웹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접속했고요. 자, 다시 웹브라우저 열어서요. 자, www.nate.com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죠? 서버를 찾을 수 없다 나오죠? 왜 그러죠? 지금 네트워크 망은 정상이에요. 망 자체는 정상인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원래 처음에 컴퓨터를 키자마자 뭘 열어요? resolve.conf를 연다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IP 주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resolve.conf를 아까 주석시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www.nate.com의 IP 주소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컴퓨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모른다. 접속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resolve.conf는 아주 중요한 파일이에요. 근데 컴퓨터 껐다 키면요. 얘는 항상 새로 작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막았지만 한번 껐다 키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접속을 못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주소로 직접 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14 안내에다가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를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그렇지만 직접 그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화번호를 직접 걸면 되지 114가 필요가 없게 되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알아낸 주소 있죠? 여기 보면 네이트닷컴에 이거 들어가 볼까요? 이거 120점 이거 복사해서요. 125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한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를 붙여놓고 이걸로 직접 접속해 볼게요. 자, 접속이 되죠. 물론 일부 광고 사이트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죠. 왜 안 되죠? IP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뭐 다른 IP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본 화면은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직접 지금 어떤 경우에요? 114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직접 그 전화번호를 아니까 전화번호로 적는 그 직접 가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닫고, 자, 호스트스 파일이 이게죠. 호스트스 파일이 뭐죠? 제 수첩 같은 역할이었죠. 주소록 같은 거. 그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VI로 etc 밑에 호스트스 이 파일 열어보죠. 그럼 이 파일에 몇 개가 이미 써져 있긴 하죠. 이게 좀 자, 이 파일이 써있는데 이런 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뭐죠? 로컬 호스트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 127001 이 정도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127011은요 자기 자신의 서버 컴퓨터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하나 생략한 거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에 그 도메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얘한테 안 물어보고요. 당연히 수첩을 먼저 열어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전화 걸 때요. 어디 전화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수첩을 먼저 열어보죠. 어디 전화하고 싶으면은 먼저 그냥 휴대폰을 쓸게요. 휴대폰을 전화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전화번호를 직접 알면 누르겠지만 대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소록을 찾아봐요. 혹시 내가 전에 도메인 피자 적어놓은 게 있나? 그래서 주소록을 뒤져봐요. 그게 바로 이 파일이에요. 주소록이. etc 밑에 호스트스 중요한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열어봐요. 근데 이 파일에 지금 도미노 피자가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이 없네. 그리고 나서 114에 전화를 거는 거죠. 그래서 114를 알고 있으니까 도미노 피자를 알게 돼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였죠. 전화를 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열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쓸만한 게 없어요. 당연히 안 적혀 있죠. 도미노 피자 전국의 것을 제가 제 수첩에 제 주소에 적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보려고 아까 우리 네이트닷컴 있죠. 그걸 여기다가 적어놔 볼게요. 한번 인설트세요. 자, 127. 아까 뭐였죠? 이거죠. 120이요. 120.50.131.112 이렇게 직접 적어놓고요. 얘가 따따따.native.com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지만 지금 얘는 보통이지만 지금 제 수첩에 적어놓는 효과를 갖는 거죠. 저장만 빠질까요? 자, 이제 다시 웹브라우저 띄워볼게요. 그래서 원래 웹브라우저 띄면 직접 IP를 적지 않는 이상은 접속이 안 됐죠? 기다려볼게요. 접속이 안 되죠. 자, 네이트닷컴 해볼게요. 자, 원래 접속이 이건 초기 화면이 그렇고요. 접속이 원래 안 돼야 되죠. 다른 데 볼까요? 뭐 다음 점 내주는데 당연히 접속이 다 안 돼요. 아무데도 안 돼야 되는데 자, 네이트닷컴은 접속이 되나 볼까요? 네이트닷컴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얘는 되네요. 왜 되죠? 여기다 우리가 적어놨잖아요.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호스트스죠. 여기다 적어놨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네이트닷컴을 쳤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얘를 열어봐요.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 열어요. 근데 여기 있나 쭉 보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IP 있네.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바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이 되는 거죠. IP를 알았으니까. 요 방식이 etc 밑에 호스트 쓰고 근데 아까 다음넷.net은 왜 안 됐어요? 다음.net 얘는 왜 접속이 안 돼요? 자, 여기 수첩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 다시 얘도 똑같아요. 다음.net 하는 순간에 수첩을 먼저 열어봐요. etc 밑에 호스트를 열는데 여기 다음.net은 없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어디 써 있어요? resolve.comp에 써 있는데 etc 밑에 resolve.conf 써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주석시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더 속여 볼게요. 자, 여기서요. vi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을 다시 열고요. 여기다가 요게 원래 네이트잖아요. 네이트가 아니라 엉뚱한 사이트로 제가 바꿔 볼게요. 그럼 얘들 그 네이트닷컴을요. 우리 아까 여기 서강대 사이트 있죠? 요 주소로 바꿔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네이트가 아니죠? 아닌데 복사해서
이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붙여놔 보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서강대 사이트인데 그냥 네이트닷컴으로 제가 조작을 했어요. WQ 저장하고요. 자, 이번엔 다시 네이트닷컴 또 들어가 볼게요. 웹브라우저 띄워서요. 다 닫았다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는 항상 닫았다가 여세요. 다 그래야만 다시 resolve.conf를 확인하고 하니까요. 자, 여기다가 .nate.com 하면 네이트가 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어, 엉뚱한 사이트가 떴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왜죠? 자, 웹브라우저에서 www.nate.com 하면 뭘 열어봐요? 아까 etc 밑에 호스트스 파일 열어보는 거죠. 열어봐서 여기 있는데 여기 네이트닷컴 있잖아요. 네이트닷컴 접속해야지 하고 요 IP로 접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네이트닷컴인데 이 IP 엉뚱한 IP로 접속이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잘못 적혀 있는 거죠. 제가 제 수첩에 도미노 피자가 적혀 있어서 눌렀더니 엉뚱한데 뭐 넷네치킨 이런 데가 지금 전화가 걸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소록에 잘못 적혀 있으니까 그냥 눌러서 걸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웹 브라우저는 이 사이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웹 브라우저는 요 도메인에 해당하는 IP를 어떻게든 알아오면 그 IP로 접속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웹 브라우저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HTML 파일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도메인 URL 작동하는 방식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한번 정리하고 해볼까요? 요 실습을 했고요. 요게 이제 요 개념을 지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죠. 자, 우리가 URL을 웹브라우저에서 입력해요. 물론 FTP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URL을 입력하는, 이게 이제 도메인 이름이 URL이라고 표현하죠. 자, URL을 입력을 하면요. 맨 처음에 요 파일을 사실 열어봐요. 요 파일 열어보는데 요건 좀 생략해도 돼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 요 파일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먼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열어봐라. 그러고 나서 거기 없으면 네임 서버에 물어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뭐 하라고요? etc 밑에 호스트스를 열어봐요. 그럼 요 주소가 있냐? 있으면은 IP를 얻게 돼요. 그리고 끝나요. 뭔가 웹 브라우저면은 웹 주소를 접속하고, FTP는 FTP를 접속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조작할 때를 빼놓고 거의 안 써 있었죠. 그러면 이제 네임 서버 물어봤는데 네임 서버의 주소를 어떻게 알죠? 아까 resolve.conf 여기 적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를 열어서 여기 네임 서버가 여기 적혀 있겠네 열어보는데, 우리가 아까 또 어떤 조작을 했죠? 거기 네임 서버를 지웠죠. 그럼 거기 없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호스트 있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지우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정상적인 네임 서버 주소가 써 있죠. 그럼 이제 걔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설정이 존재하는데 걔한테 물어보는데 문제가 그 네임 서버도 컴퓨터군요. 걔가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거의 없는 경우지만 실제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데도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역시 걔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역시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걔가 일반적인 상황은 당연히 잘 응답을 하겠죠. 역시 응답하니까 IP 주소를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URL 입력해서 호스트스 파일에 있으면은 열었거나 아니면 쭉 이걸 타서 정상상으로 가서 이렇게 IP를 얻었거나, 이 두 가지 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교재에는 좀 더 상세히 써놨으니까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동영상 강좌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실습까지 직접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